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그동안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면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하고 있는 김도경입니다. 네, 대표님 지금 개인 택시를 몇 개월 정도 하셨죠? 7개월 됐습니다. 아, 예, 저번 인터뷰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같은데, 그죠? 네. 한 7개월 정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좀 틀이 좀 짜여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때는 조금 약간 좀 동분서주한이라고 좀 짜임새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루틴도 딱 어느 정도 이제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좀 해가지고,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개인 택시 하시면서 그동안 이렇게 어려웠던 점 좀 하나 소개 하나 해주시죠.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제가 지금 콜을 좀 위주로 좀 받아가지고 운행을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좀 어려운 거는 콜 문화 같은 거. 콜을 부르고 전화를 드리면 이제 내려오고. 좀 약간 좀 콜 문화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이 먼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교차로 같은 데서 콜을 잡아놓고, 네. 뒤에서 빵빵거리지, 일방통행인데 빵빵거리지, 사람은 안 나오지. 그런 이게 문제가 굉장히 있겠네요. 애로사항이 많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3명, 4명이 타가지고 각각 경유를 해야 합니다. 네네네. 내리는 데가 다 틀려요. 네네네. 근데 뭐, 제가 좀, 나름대로 택시 정책과나, 구청이나 이런 데 좀 알아봤더니, 내리는 때마다 원래 리셋을 하고 다시 눌러야 되는 게, 원래 그게 정상인데, 네네. 여태까지 기존에 하셨던 분이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하면 너무 야박하고 싸움의 빌미가 돼요. 그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도 콜 문화를 지금 얘기하면서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럼 개인 택시 콜을 했을 때 집에 있으면 안 되는 거군요. 아니, 당연히 뭐, 다른 나라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콜이라는 게 원래 사람이 나와서 먼저 기다리고, 그렇죠. 차가 나중에 와가지고 타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도착을 해보면 사람이 없어요. 네네. 물론 이제 나와서 미리 기다리신 분도 이제 계시지만은, 네네네. 거의 한 반 정도가 전화를 드리면, 알았어요. 이제 내려갈게요. 굉장히 애로사항이 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콜을 좀, 이렇게 좀, 부를 때는 좀 미리 나와 있는 센스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 콜을 했을 때 네. 택시는 손님이 tas을 때 이렇게 메타기를 누르나요? 당연하죠. 네. 손님이 이제 모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메타를 누릅니다. 네. 네. 콜을 하면 추가 요금이 얼마나 붙어요? 안 붙습니다. 네. 카카오 블루를 부르면은, 추가 요금이 붙지만 그냥 일반 그냥 배차를 하면은 콜 요금은 안 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콜을 주로 하시죠? 네네. 네. 그 콜을 주로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네. 대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손님이 부르면 빨리 이렇게 모시러 갈 수 있는 게 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손님을 이렇게 모시러 가는 것보다 콜을 잡아서 목적지가 있으면은 빨리 모시러 가고 제가 원하는 방향이나 제가 원하는 패턴대로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좀 그쪽으로 좀 지향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계속 정류장에 계속 대기하는 거와 차이는 어떻습니까? 일단 바빠요. 네. 콜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면은 항상 바쁘고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은 없어요, 별로. 네. 그리고 항상 수요지라고 하죠.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로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좀 바쁜 편이에요. 네. 그럼 대표님도 뭐 카카오 티블루에 정식으로 가입된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일반 멤버십에 가입을 하고 있어요. 월 39,000원짜리. 네. 그래도 이게 카카오에서 콜을 많이 줘요? 하는 대로 열심히 하면은 뭐 다 알아주더라고요. 네. 제가 그 카카오 콜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혹시 손님이 내리고 나서
그 기사님 평가하는 항목도 있나요? 당연하죠. 아, 손님들도 저희를 평가를 하지만 저희도 손님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좀 대비인데 네. 콜이 안 잡히시는 분이 혹시 계시면은 네. 내가 콜 취소를 많이 했나 네. 아니면은 노쇼를 했나 네.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도 손님을 평가를 하니까 만약에 그런 분들이 차고차고 이렇게 페널티가 쌓이면은 콜이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거는 공정한 거죠. 기사님도 평가하면 기사님도 손님을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요즘 뭐 당근도 그러더라고요. 거래하는 사람끼리 서로 평가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는 거죠, 서로. 서로 조심하고 서로 이렇게 좀 배려하는 문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봤을 때는. 네네. 그 대표님, 그럼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궁금해 할 텐데, 네. 그때도 3개월에 뭐 어느 정도 번다 그래가지고 좀 댓글도 달리긴 했는데, 7개월 정도 하시니까 월 수입은 얼마나 나오던가요? 저는 그대로 똑같은 걸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월 600에서 650 정도, 그 정도 계속 매출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냥 정상적으로 일하고 한 달에 한 24일에서 25일 정도 일하고 네네. 그냥 열심히 하면은 그냥 그 정도는 그냥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순수익하고는 또 틀리겠죠? 네네네. 그럼 순수익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빼는 거는 차에 들어가는 돈만 생각을 해요. 네네. 가스값이나 네. 차량 정비에 있어서 네. 아니면 뭐 많이 하면 제 식대 정도? 네네. 식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을 하더라도 제가 먹어야 네, 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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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원래 뭐 생각이 차인데 저는 그냥 순수익 한 400 정도 보고 있어요. 네네. 편하게. 대표님께서는 그럼 하루에 몇 시간 일하세요? 저는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을 포함한 건가요? 예, 물론. 네. 아, 근데 여기서 문득 그 생각이 납니다. 개인 택시 분들이 맛집을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실제로 또 그래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저희는 일단 먹을 수가 없어요. 아. 왜 그러냐면은 그게 코스하고 이게 좀, 근데 손님들한테 많이 추천은 해드려요. 네. 어디가 맛있고, 일단 많이 돌아다니니까요. 네. 손님들한테 또 여쭤봐요. 거기 맛있어요? 그러면, 맛을 평가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식사 시간을 잘 지키지는 못하죠.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바빠서, 그죠? 그럼요. 네. 옆에 사람이 또 하다 보면 또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네네네네네. 때가 있어요. 잘 될 때는 여세를 몰아가지고 좀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은 제때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네. 네. 그럼 가스비는 얼마나 들어요? 한 달에? 제가 거의 꾸준한 것 같아요. 한 100에서 120 정도? 네. 100에서 120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전기차로 뺄 생각은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개개인의 뭐 다 성향이 네네네. 있겠지만은 네네. 저는 빨리 충전하고 빨리 일하는 걸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저한테는 가스차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비비라든지 이런 건 좀 얼마나 들어가던가요? 아직까지 새 차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특별하게 고장난 건 없고요. 네. 그냥 오일 정도? 네. 5일 정도 가는 거밖에 아직까지는 차에 돈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네. 개인 택시 보험료 같은 거는 얼마나 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직 1년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자차 포함해서 360만 원 들어갔어요. 네네. 실제로 개인 택시 해보시니까 생각지 못했던 좋은 점은 어떤 걸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좀 장점이 많아요. 일단은 제가 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을 시간을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예. 뭐 개인적으로 일을 볼 수 있으면은 일 보고 나중에 일을 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하고 좀 여유로움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지 못했던 뭐 단점 같은 게 있던가요? 물론 여러 사람하고 많이 이렇게 모시다 보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손님도 있을 때는 좀 약간 좀 말을 좀 거칠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또 굉장히 또 친절하게 먹을 것도 주시고 고생한다고. 근데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어디나 사람들이 여러 질이니까, 그죠? 네.
대표님께서 이렇게 운행을 해보시니까 주로 손님이 많은 요일이라든지 많은 시간대는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확실히 예전하고는 틀려요. 아, 예. 확실히 제가 맨 처음에 인터뷰 당시 할 때만 해도 제가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네네. 확실히 매출은 조금 떨어져요. 아, 예. 예. 뭐 서울 택시가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약간 불똥이 튄 곳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직 인천은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괜히 그리고 아무래도 제일 바쁜 날은 금요일 저녁인 것 같고요. 시간은 제일 손님이 많은 시간은 저녁 한 9시부터 한 할증 시간대까지 계속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손님이 많은 요일이 특별히 있던가요? 그럼요. 불금이라고 하죠. 아, 불금.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이 손님이 제일 많습니다. 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진상 손님은 좀 있어요? 요즘에는 확실히 많이 적어졌어요. 아, 예. 이제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방송 매체에서 이제 안 좋은 것도 이제 좀 그렇죠. 방송을 해주시고 네네네네. 아마 그 덕도 많이 보는 것 네네네. 같고 요즘에는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네. 그래서 좀 요즘에 일 좀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이제 많은 기사분들을 만나볼 수 있잖아요. 네네. 현직에 있으니까. 네네. 그 요즘 그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제가 할 때만 해도 별로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 걸로 알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 30, 40대 분들도 간간히 보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충전하다 보고 세차하다 보면은 젊으신들이 좀 많이 드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주력 나이대는 어떻게 돼요? 아무래도 한 60대 네네네. 정도 되겠죠. 제가 이제 제 채널 자체가 제2의 직업을 좀 모색해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좀 네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제2의 직업으로 개인 택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표님 생각을 좀 한번 좀 들려주세요.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네. 뭐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또 좀 주관적일 수는 있지만은,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제가 나름대로 스케줄을 짤 수도 있고, 좀 약간 좀 돈이 좀 필요하면은 열심히 좀 더 하면 되고, 몸이 안 좋으면 좀 약간 쉴 수도 있고, 그리고 항상 하루하루가 처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 안 좋다고 해가지고 오늘이 안 좋을 수도 없는 거고 또 어제가 좋다고 해서 또 오늘이 또 맨날 좋을 수도 없는 거고 하루가 길면 하루가 짧고 뭐 이렇게 뭐 특히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매일 새로운 느낌으로 출근하는 것 같아요. 네. 인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하루 매출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 사람마다 좀 역량에 따라서 네네네. 있는데 체력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네네. 근데 뭐 이렇게 선배님들처럼 오래 하시는 분들은 자기에게 이렇게 시간대가 딱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저도 그거를 지향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왜? 택시를 좀 오래 하고 싶으니까. 네네네. 이게 좀 몸에 물이 안 가는 선에서 좀 이렇게 좀 오래 하고 싶어서 좀 짜임새 있게 좀 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게 좀 말처럼 쉽지는 않네요. 역시 달래 선배님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네. 개인 역량을 얘기하셨는데 그 개인 역량이라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체력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요. 네네네. 자기의 이제 영업 스타일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콜을 많이 받고 어떤 분들은 그냥 소위 얘기하는 길빵을 많이 하시는 분도 네네. 있고 또 커뮤니티를 이용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뭐 자기 말 그대로 개인 택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옆에서 자기 영업의 자유니까. 그 커뮤니티라는 걸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카카오. 아, 카카오. 네, 아. 카카오나 뭐 이음이나 네. 뭐 IM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네. 플랫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에서 매출도 좀 차이가 있고 그렇다고 봐요. 대표님께서는 몇 개의 콜을 이용하세요? 저는 카카오톡 하나만 합니다. 아, 하나만 해요? 네. 하나만 해도 충분한가 보죠? 저는 충분해요. 아, 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네. 개인 택시가 저기 많이 보시는 분과 적게 보시는 분의 편차가 그 역량 때문인가요? 기본적으로 하는 저기는 이게 시간당 딱 어느 정도 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네네. 이 키로수하고 시간하고 비례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한 시간에
얼마 이상 못하는 그게 있습니다. 아. 예,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근데 뭐 운 좋은 날은 일단 바퀴가 많이 굴러가야지 돈이 되니까. 네네네. 장거리도 갔다가 또 운이 좋아서 또 이렇게 귀로할 때 인천 손님 모시고 오면은 또 그날은 또 괜찮은 날이고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또 멀리 안 가시는 시외 영업을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네. 이거는 다 각각 영업의 또 운영 스타일이니까. 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장거리를 가게 되면 올 때는 빈차로 올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빈차로 올 수 있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플랫폼을 이용을 하니까 플랫폼을 이용하기 때문에 올 때 귀로 수락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가지고 가까운 뭐 서울에 가면은 거의 한 99%는 받아가지고 오고요. 이게 저기 충청도 쪽이나 이렇게 좀 외진 데로 가면은 빈차로 무조건 와야 돼요. 빨리. 네. 그래도 그게 편하다는 거죠? 어쨌든 브레이크 밟았다 뗐다 안 하고 그냥 저도 그냥 음악 듣고 쭉 갔다 올 수 있으니까요. 대표님께서 시작할 때가 인천 긴 택시 부재가 있었을 때인가요? 네. 제가 시작할 때는 부재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부재가 풀리고 나서 네. 굉장히 좋아했죠. 네. 근데 더 자유로울 수 있고. 네네. 원래 개인 택시는 원래 부재가 없었어요. 근데 원래 없던 거를 생겨가지고 지금 다시 풀어준 게 아니고 원래 없었던 네네,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부재 해제가 되고 나서도 결국은 아까 대표님께 24일에서 25일 정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결국은 부재 해제 있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외려 더 빠지면 빠졌지. 옛날 부재 있을 때는 그 날짜에 꼭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책임감이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부재가 해제가 된 이후에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 좀 그러면은 내일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나태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슷비슷한데 그래도 부재 있을 때가 좀 돈 더 번 것 같아요. 네네. 개인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실제 현직에서 운행하시는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좀 매출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네네. 이 매출은 솔직히 중요하지가 않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사고 없고 사고 안 나고 카메라에 안 찍히고 단속 카메라에 안 찍히고 일단 그게 가장 제일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면 뭐예요? 사고 나면은 보험료 올라가고 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다쳐서 일 못하고 차 또 수리해야 되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6개월 구간이 마이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이게 제가 이 내비게이션도 길을 알아야지 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이게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게 유도선. 1차, 2차, 3차 몇 개 유도하잖아요. 네, 차량 유도선요. 네,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옆에 유도선 무시하고 그냥 와가지고 부닥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네네. 또 그리고 차선, 1차선, 2차선 좌회전. 네. 이거 굉장히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길 다니실 때 내비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길도 어느 정도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7개월째인데 거의 인천은 몇 바퀴 다 돌아본 것 같아요. 네. 원래 인천을 사셨잖아요. 예, 그럼요. 네네. 학교도 나왔고. 네, 마지막으로 개인 네. 택시를 하고 싶은 분들이 좀 망설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 제 채널이 뭐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자동차 판매나 개인 택시 판매 채널 아니지만 네. 또 개인 택시를 하고 싶은 분들에게 이런 건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런 거 한번 좀 알려주시죠. 지금 뭐 이 채널 자체가 지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보다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훨씬 많다고 봐요. 네네 그렇겠죠. 그리고 일반 시민들께서도 택시가 이런 거구나 해가지고 좀 보시는 저기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아까쯤에도 말씀드렸듯이 택시가 약간 좀 대중교통은 아닌데 대중교통의 성격을 좀 띠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말이 좀 그런데 서로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네. 서로 이해하고 네. 좀 이런 문화에서 많이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네.
이제 택시업계에 발을 들이실 분들은 과감하게 빨리 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 택시도 그 유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당연하죠. 네. 지금 유가 보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카드로 이렇게 계산하면 네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시스템인가요? 카드로 일단 결제를 하고 나면은 나중에 빠진 금액이 청구가 됩니다. 네. 대표님 그때 개인 택시 하실 때 네. 번호판 가격을 얼마 주고 사셨다 그랬죠? 저는 9,400만 원 줬습니다. 차량 가격은요? 차량 가격은 거의 한 3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정도 가격을 투자하고 한 달에 한 400에서 500 번다고 생각하면은 괜찮은 선택지 아니에요? 괜찮죠. 네. 괜찮죠. 지금 뭐 사당 같지만 뭐 1억 가지고 네. 어디 뭐 창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네. 그렇다고 지금 이거는 제가 체력 관리나 좀 관리를 잘하면은 제가 나이가 더 들어도 계속 운행할 수 있는 내 재산이기 때문에 네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도 이쁘게 꾸며놓고 항상 깨끗하게 손님 맞이할 준비하고 있고요. 네. 개인 택시 세차는 주로 어디서 하세요? 충전소에서 자동 세차로 하고 손 세차는 저는 차량 내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건 그냥 집에서 이렇게 안내 실내 세차를 한다는 거죠? 아니요, 저기 세차장에서 충전소에서 충전소에서 자동 세차하고 안에는 이제 맨날 쓸고 닦고 해야 돼요. 여러 손님이 타다 보니까 먼지도 쌓이고 저한테도 안 좋고 하루 종일 있으면 저한테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청소합니다. 그러니까 충전소에 이렇게 택시 기사분들이 뭐 이렇게 세차하고 나서 또 안에도 뭐 발판도 털고 하는 게 그게 청소하는 거예요. 예. 원래 거기가 그런 장소예요, 또. 아, 예. 그리고 또 택시 기사들끼리 또 커피 한 잔도 할 수 있고 네. 또 뭐 이렇게 또 좋은 거 있으면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남의 차 구경도 하고 네. 그렇게. 대표님께서 개인 택시를 해보시니까 네. 개인 택시가 요즘 이렇게 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것 같더라. 네. 뭐 그런 좀 변화상이 있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은 굉장히 다들 친절해지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이렇게 운전하는 저희 기사분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손님들도 좀 이렇게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많이 서로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플랫폼에 또 의지하고 이렇게 또 운전도 하고 콜 안 받는 사람은 없잖아요. 택시하면서. 그러면은 뭐 서로 이렇게 평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진심이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이렇게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환경이. 네, 오늘 인터뷰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인천에서 개인 택시를 하시는 대표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지금 7개월 정도 하셨다는데요. 역시 만족하고 계시고, 또 처음 3개월 했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도 뭐 수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반갑습니다. 또 호화제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사회를 살아가는 분을 만나 인터뷰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